안녕하세요. 현재 백년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봉희입니다. 이렇게 자유인권 향한 여정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는 정말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떨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2001년 8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하나원 17기로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북한인권 난민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2004년 3월에는 이제 오차 회의에 참석하여서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을 했고요. 2003년 3월에 이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해서 한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해서 백년 한의원 원장으로 이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이제 제 경력도 쌓이고 또 실력도 이제 상향되고 하면서 한약재의 알칼리 이온화 저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제 특허 등록을 했고 2019년 5월에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상과 창조경영인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게 저 입국해서 그 2019년 이렇게 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그냥 제 임무는 그냥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것이 제 목표였는데 어떻게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영광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6월에 아버지의 책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경희대학교 경락의과학과 석사를 마쳤고 지금 현재 박사 과정 지금 5기인데 지난주까지 논문을 마치고 지금 이제 졸업이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제 금침 10년이 더 젊어진다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됐고 여기는 여러 공동 저자들이 한의사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같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됐고 지금 22년 12월인데 이번 주에 이제 이명 한의학이라는 책도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제 이름도 같이 올라가게 됐고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출간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꿈도 못 꿨었습니다. 일단 몇 년 전에 한 2016년인가 이때 어떤 할아버지 철학하시는 할아버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2019년도에 이제 책을 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가 책을 낼 수 있냐고. 저는 책에 대해서 아주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가 쓰고 싶은 이런 그 어떤 주제도 없다.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이다. 저는 준비하려면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부정을 했었는데 2019년도 이제 아버지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떠올라서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책을 출간하는 일이 자꾸 저한테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이 식사동에서 이렇게 백년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고 이렇게 밖에 나오는 일이 정말 거의 주중에는 없어서 오늘 같은 날 정말 이게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같이 탈북한 사람이고요. 같이 상지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2004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지금 서울시청 쪽에서 이제 백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기 이 모란봉 클럽 여기에서 이제 한번 방영된 적이 있고요. 예,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 속에 이제 저를 이렇게 같이 수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여기 지금 저희 책 저희 아버지 책 이제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이거 이제 한국어판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최근 2022년 올해에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아마존에서 지금 이게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출판된 책이 이명 한의학, 그다음에 21년도에 나온 금침 10년이 젊어진다. 여기는 이제 다 한의학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창조경영인상 받으면서 이렇게 훈장같이 주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허증이고, 그다음에 공로표창장, 이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전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제 한의학계도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빨리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뉴스에는 크게 안 나와서 그냥 의사들만 많이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로만 나와 있지, 한의사들이 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한 일원으로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저를 키워준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숙이 이제 일본어판인데요. 달북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고, 이 책 표지는 이제 편집을 하신, 일본어로 번역하시고 편집하신 분이 직접 두망 압록강변에 가서 해산 시내를 사진 찍어서 이 표지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02년도에 이제 책이 출판이 됐는데, 2002년 9월에 한국논단에 이제 이렇게 번역 소개가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한국논단에서 이렇게 번역 소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이 책을 출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너무 제가 사는 게 이제 공부도 해야 됐고 애들도 키워야 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 저 신경도 못 쓰고 살았는데, 항상 제 서랍 속에 또 제 컴퓨터 속에 이제 아버지 수기가 이제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디스켓으로 이분들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 디스켓을 항상 이제 CD로 바뀌고 또 USB로 바뀌면서 계속 옮겨서 저장하면서 제가 가끔씩 열어보죠. 그러면 저도 정말 눈물이 나서 진료하다가도 울고 이런 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드디어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여기 세계일보 기자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성함이 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 알아도 불러도 아마 모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검색할 필요도 없으세요 했더니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헛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죠. 정말 기자로서의 정말 이런 기질이 있으셔 정말 저는 놀랐는데, 검색을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죠.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 이름을 검색해 본 적도 없었는데, 아직 한국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한국논단 자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 제가 한국어로 이제 출판을 해야 되겠다, 또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출판하게 됐고요. 2019년 6월 25일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2019년도에 19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전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에 대한 어떤 이전에는 계속 적대적인 감정,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있었다면, 그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어떤 위기감도 많이 느끼게 됐었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와의 이제 인터뷰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실정을 너무 포장해서 보여주지 말고 정말 인민들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에 이제 더욱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일보, 부산일보, 한국일보에서 이제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서 처음에 책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 소개를 보고 이제 다시 조선일보에서 다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요. 이게 신문 이면에 이제 크게
내서 전 국민이 보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신문이 나가고 나서 저한테 정말 전화도 많이 왔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신문에서도 또 와서 취재를 해서 이제 한의신문의 한 면에 아주 크게 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이 책이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북한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이거 한반도 한변에서 이제 주는 이런 특별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수상하게 됐고요. 그 후에 이제 2020년에 이제 한은채 인권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북한 인권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수상하게 되었고, 올해로 이제 3회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박선영님, 그다음 신민효님께서 이제 영예 수상을 하셨고, 저는 정말 제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한은채 인권상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영어로 출판이 되면서 이렇게 영어 홍보차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었었는데, 전에 이제 어느 제가 아는 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저한테 영어로 출판된 게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번역이 됐으면 제가 본인이 이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빨리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요. 이 원고인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제목을 다신 거는 광명을 찾아서입니다. 정말 암흑의 세계에서 사시다가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광명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다셨고,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쓰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쓰실 때 제가 이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심정으로 이거 쓰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소원대로 이것은 정말 반드시 토한자 고치지 말고 그대로 출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출판할 때도 정말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 사투리 그대로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을 떠난 후에 저희 아버지를 찾는 이런 광고가 저희 고향에 붙었다고 저희 이모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이름 한은채, 중량 80kg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가 붙었다고 하면서 그 후에 일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소식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체포령이 내렸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정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죠.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정말 그 아버지가 이제 길주 발푸 공장이라는 북한에서 제일 큰 그 제지 공장인데, 그 공장이 정말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발명권도 여러 개가 있었고, 세기술 등록증, 뭐 창의고안 증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서랍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40여 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술자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없어지면 이렇게 체포령도 내리고 중국에 들어와서 보위부가 직접 들어와서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 사는 내내 정말 불안에 떨었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언인데,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아버지 원고랑 어머니 이 책을 제가 동생한테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하는 데 대해서 언니와 동생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괜히 출판을 해서 북한에 사는 친척들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자꾸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또 북한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엔에까지 이제 아버지 그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으니 이제 더 출간한다고 해서 더 큰 피해가 될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아버지의 책이고 아버지의 유언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동생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동생한테 이거 원고를 달라 이런 얘기를 못했었는데,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동생이 그 원고를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것도 같이 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남기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보면서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이 발표 자료를 또 만들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 19년 만에 만난 은인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 이 두 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이 수기를 받으셨던 분들이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는 정말 귀한 두 분이시고, 지금도 이게 계시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지금 90세 넘으셨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북한 인권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하시고, 지금 책도 쓰시고 계시고, 정말 저는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분들을 정말 19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당시 만날 때가 이제 이분이 69세 거의 70세셨는데, 제가 거의 20년이 되니까 아직 살아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 계셔서 정말 너무 기뻐서 정말 전화번호를 막 다 뒤져서 찾았는데, 좀 여러 사람을 걸쳐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만나서 정말 이분도 그때 기억을 이제 거의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왔고 또 일본에 데려가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수기를 가져다가 일본에서 출판해 주신 기자분이 살아 계시냐 했더니 살아 계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를 데리고 18년도에 가서 이제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이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그때 일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아버지한테서 수기를 받아서 두 건을 더 복사를 해서 한 건은 우편으로 보내고 한 건은 이제 지인한테 직접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건은 본인이 직접 가방에 넣고 일본으로 나갔는데, 중국 공안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 가방을 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한 건이라도 일본에 도착하면 출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냈다고 그때 19년 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끝에 사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출판사의 사모님이신데, 사장님이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좀 더 빨리 찾았더라면 만나 뵀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서는 이 남자분이 이제 편집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을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거 출판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못 쓰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이 이제 쓰신 책은 대부분 큰 간부하다 나라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정책적인 이야기 이런 원론적인 사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 이민들이 사는 삶이 어떤지 실제 현 상황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이 최초였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 일본에서도 영어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압록강변에서 이제 북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셨고 저한테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기자분이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무라카미 류라는 이제 일본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한원채의 수기를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반도에서 나가라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수기 탈북자를 보고
계기가 돼서 반도에서 나가라라는 책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19년도에 가서 이제 18년도에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 그 출판사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작가가 출판사에 와서 아버지 책을 한 100권을 사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책을 옆에다 놓고 아버지 책을 같이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3차 북한인권 난민 국제회의였는데요. 저는 정말 이 회의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웠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되게 북한에서 받았던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 제 기억을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강철한 씨하고 같이 가서 증언을 하게 되었고, 여기는 이제 5차 회의였는데, 5차 회의 때도 정말 그 2년이 흐른 뒤였는데도 저는 그 공포감이 여전히 있었고, 이렇게 거리 시위를 하는데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정말 그 공포감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대사관에 가서 저희 아버지 그 탄압 내용들을 이제 서류를 이게 그 북한 대사관에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무서워서 앞에 나서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저는 비겁했던 것이 지금 많이 후회되고요. 이때 이제 가서 그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받고, 그 아우슈비츠 그 생존자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느냐, 자기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민족끼리 민족 간의 전쟁이었는데 너희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남과 북이 싸우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탄압받으며 살아온 저마저도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서슴없이 나서셔서 활동을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대신에 해주시는 일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북한 시민연합 윤현 이사장님도 직접 나서 매번 회의 때마다 가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부터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할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들은 아까 저희 부모님한테서 직접 수기를 받으신 저를 직접 한국에 데려오신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고, 이 자료들은 이제 다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탈북민 이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책자를 만든 건데, 그 저작권은 저를 데려오신 그분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주시면서 너는 이 자료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작권료를 받겠지만 너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자료예요. 제가 받았지만 어디에 이렇게 인권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 자료는 9.19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1997년 9월 19일 김정일의 이게 방침인데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머리에 병든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방침이 내려져서 전 북한이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농장에서 근무하던 이 사람이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농업 정책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됐고 2002년 2월 19일에 사망을 했는데, 아마 생체 실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이게. 근데 북한에서는 생체 실험에 대한 이런 거를 자꾸 부인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2002년도 이때에 생체 실험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뜨면서 이제 직접 거기서 서류들이 이렇게 넘어온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놨다 이렇게 책자에 만든 거죠. 이것도 인체 실험 내용이 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가정해서 사망 확인서를 발행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인체 실험에 필요한 대상들을 2002년 4월 1일까지 22호 관리소에서 인수인계할 때 대한 지시문이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북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인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아버지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사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고요. 이렇게 죄수들을 정신 잃게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이제 사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형하는 요 앞에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꼬꾸라지면 바로 요 구덩이에 이제 묻어버리는 이런 형태들. 이거는 수용소에서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죄수들에게 같은 죄수들이 이제 돌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이거는 모든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거고요. 여기도 실제 겪은 사람들이 다 이 책에도 있는 증언이지만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정신 잃게 만들고 이런 고문이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로 이제 목을 조여 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서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비참하죠. 정말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죠. 막 발로 뭐 구타는 기본이고 죽은 사람 죽게 되면 이렇게 죄수들이 다시 시체시로 가져가고 이거는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담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하면서 죄수들을 데려다가 이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잔인하죠. 뭐 아이와 또 엄마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빠뜨려 죽였다는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이제 포정출에 묶여가는 중국에서 이제 제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사람을 잡으면 코를 껴간다. 옛날에 코를 계속 껴갔대요. 그래서 중국 주민들이 너무하다.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코를 껴든지 뭐든지 해라. 왜 우리 보는 앞에서부터 코를 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코 끼는 일이 없었고 북한에서도 중국 받아서 멀리 가서 이제 코를 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뭐 정말 비참하죠. 이게 여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 상황들이 이 겪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증언을 했고 정말 뭐 성폭력 같은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또 여기 이제 시체들을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뭘 주워서 먹었다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구타당하고 뭐 구타당해서 죽기도 하고 먹을 거 하나 있으면 죄수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고요. 이게 감방에서 이제 잠자는 장면인데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감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인데 이게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주니까 우물해지게 쥐가 둥둥 떠다니는 이런 물을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감자들한테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게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자세로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빨래하는 장면, 수용소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빨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역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런 거대한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문도 받고, 배추 가을거디 하면서 뭐 한 입하기 뜯어 먹었다 하면 이렇게 매질도 당하고. 이거는 이제 탈출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인데, 교도소 그 전체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조성해서 도망을 못 치게 만들고, 또 이동할 때는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서 차에 실어서 이동하고, 고문하는 과정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책상에 대고 이렇게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갑자기 그 쓰던 펜으로 코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산부가 이제 그 중국에서 임신해서 나갔다 그러면 이제 발로 배를 차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그 교회에 나갔다가 아침에 그 북한에서 탈북해온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간방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여자가 임신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출산을 했는데 그 제수들한테 아이를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죽일 줄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물에 적셔서 얼굴을 덮었다 이런 증언을 해서 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글을 썼던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수들을 이제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제 땅을 파기 힘들어요, 제수들이.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모아놓고 흙을 대충 덮어놓고 이런 장면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많은 장면들을 다 말하기에는 정말 시간도 너무 짧고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겠지만 이 시체들을 이제 얇게 묻었으니까 개들이 와서 이제 막 물어가는 거예요. 실제 저도 이런 증언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고요. 전부 이렇게 정말 보다 보면은 정말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고문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밥을 먹게 하는 이런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정말 간수들이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고문을 한 자들을 정말 다 처벌을 할 수 없을까? 통일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처벌받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장악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통일 아카데미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이제 통일 아카데미에 참가 수강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명단을 만들어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정말 이게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북한 땅의 인권의 비출 이런 내용을 이제 썼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정말 저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 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고요. 제가 너무 늦게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미안하고요.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이것이 그 엠네스티의 유명한 그 모토죠. 이걸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그 증거들이고요. 자유와 인권의 촛불을 들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북한에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국적과 피부 색깔과 종교와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이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호해야 될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이제 수산 솔티 여사님,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요한나 씨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때 2004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의 그 뭐 직책을 맡고 계시죠.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북한 인권에 관심 있다. 북한 인권 심각하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진보나 보수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문제 제기 시 남북관계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진보 보수 비슷하고요.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보가 오히려 더 24.2%로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진보가 75.8% 제일 높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인권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가고 인권에 대한 증언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북한 인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말 지속 가능한 이런 북한 인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정말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북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인권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는 정말 드디어 또 새로운 북한 인권이 이제 빛을 보게 되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정말 변함없이 오래도록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